때로는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도전, 식품 이미지가 강했던 회사가 대체 어떻게 패션 업계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기적 같은 비즈니스 역전극의 비밀을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설탕, 밀가루, 이런 식품을 팔던 CJ 홈쇼핑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엔 뭘까요? 네, 바로 명품 백화점을 등에 업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떡 버티고 있었죠. 솔직히 이 게임 시작부터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CJ는 이 모든 강자들을 다 제치고 패션업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판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한 수, 지금부터 그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역전극의 시작은, 그렇죠, 아주 깊고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CJ 홈쇼핑 앞에는요, 그야말로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쟁 구도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한쪽에는 제일제당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설탕이랑 밀가루, 그리고 가성비 좋은 냄비 파는 국민 홈쇼핑 CJ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 롯데, GS처럼 아주 화려한 백화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럭셔리, 하이패션 이런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던 거인들이 있었죠. 이건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J가 갑자기 저희 고급 패션 팝니다 하면 어떨까요? 소비자들한테는 마치 동네 마트에서 갑자기 명품 가방을 파는 것처럼 정말 어색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 누구도 CJ라는 이름과 럭셔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연결짓지 못했죠. 회사가 급기야 사명까지 CJ 옷쇼핑으로 바꾸면서 이미지 쇄신에 안간힘을 썼지만요. 한번 단단하게 박힌 식품 회사라는 인식의 벽은 좀처럼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한 명의 브랜드 전략가 노희영이 나타나서 이 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들이 다 하던 질문, 우리는 왜 백화점이 없을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녀는요, 우리에게 없는 백화점을 부러워하는 대신 경쟁자들에게는 절대 없는 우리만의 무기가 뭘까?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CJ 그룹 내부에 숨어 있었죠. 그게 뭐였냐? 바로 셀러브리티와 압도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쟁사들은 물건을 파는 유통 공룡이었지만 CJ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제국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이 독보적인 무기를 활용한 전략은 아주 명쾌한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김혜수, 이정재, 정우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한민국 톱스타들의 스타일을 책임지던 스타일리스트 정윤기를 영입합니다. 둘째, 당시 홈쇼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정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밤 그 황금 시간대에 셀럽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스타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홈쇼핑 브랜드를 하이패션 브랜드로 격상시키는 거였죠.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요, 가장 먼저 내부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아니 지금 1분 1초 단위로 냄비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한가하게 연예인 타령이냐. 시청률 안 나오면 바로 빼야 하는 게 홈쇼핑인데 고정 편성이라니 제정신이냐 하면서 맹렬하게 반대했죠. 왜냐하면 초당 매출이 곧 실적인 홈쇼핑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첫 방송날 내부 비평가들의 그 싸늘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셀럽샵이 야심차게 처음으로 선보인 제품은 바로 남성 가죽 재킷이었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3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와,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소에 23,000원이면 바지 3개를 살 수 있던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보다 17배나 비싼 거의 40만 원짜리 재킷 하나가 떡하니 등장한 겁니다. 기존 고객들은 당황을 넘어서 어쩌면 배신감마저 느꼈을지 모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야말로 처참하고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재킷이 단 한 벌도 안 팔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 실패는 너무나 공개적이었고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노희영 씨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취급을 받았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냐는 비난이 빗발쳤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 바로 이 최악의 순간에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낙인 찍고 등을 돌렸을 때 노희영은 홀로 회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죠. 회장님,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패션으로 진짜 일어서려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녀는 눈앞에 처참한 숫자 너머에 있는 아직 보이지 않는 브랜드의 미래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끈기와 믿음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의 그 재앙과도 같았던 실패를 딛고 셀럽샵은 고정편성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서서히 충성 고객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2년차의 가능성을 보여주더니 5년차가 되자 CJ 패션 전체를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셀럽샵은 정윤기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여전히 방송되면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적 전환이 가져온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프로그램, 셀럽샵이라는 이 단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 만년 꼴찌였던 CJ 홈쇼핑의 패션 부문을 업계 전체 1위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대역전극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자의 법칙입니다. 간단해요. 골리앗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 운동장에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싸움의 장소와 규칙 그 자체를 내게 유리하게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전략의 차이는 이 한 문장에서 갈립니다. 평범한 전략은 늘 이렇게 말하죠. 경쟁사는 X를 가졌네? 그럼 우리도 빨리 X가 필요해! 라면서 약점을 메우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전략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들에겐 X가 있지. 인정.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Y가 있다. 이게 바로 경쟁을 모방이 아닌 창조의 영역으로 바꾸는 관점의 대전환입니다. 노희영의 이 말은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싸우려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하는 것만 쳐다보면 절대 자기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남을 따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가진 것,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화면 밖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쟁자들이 가지지 못한 당신만이 가진 그 고유한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